자, 호주 시드니에서 살인 사건 났잖아요. 뭐 호주 시드니에서 무슨 살인 사건이 난다고 해서 한국에 이렇게까지 보도가 될 일이 없는데 그럴 이유가 있었잖아요. 네, 그 한국계 주민이 당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현지 시간으로 20일 오전 10시 반이었고요. 호주 시드니에 이 노스 파라마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인근 주택으로 주민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39살 남성이 발견이 됐고요. 2시간쯤 뒤에 약 5km 떨어진 태권도장에서 41살 여성 그리고 7살 남자아이의 시신까지도 발견이 됩니다. 이들이 다 일가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은 집에서 그리고 아내와 7살 난 아들은 태권도장에서 각각 다른 공간에서 살해된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현지 일부 언론에서는 이 피해자들이 한국 국적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 한국 총영사관이 최종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한국계 호주 시민권자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한인 부부와 겨우 7살 된 어린 아들, 일가족이 살해되는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 뭐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범인은 금방 잡혔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마스터 라이언 유. 이게 뭘까요? 네, 자, 한국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광경 씨라고 하고요. 나이가 49세고 마찬가지로 한국계 호주 시민권자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이 호주에서 태권도장 운영하고 있고 태권도 사범인데 왜 마스터 라이언 유냐 하면 자기 스스로 이렇게 그렇게 홍보를 했던 것 같아요. 사범이다, 태권도 사범이다. 마스터. 그래서 학생들 사이는 그렇게 알려져 있었고 이 사건 현장은 일단은 이 CCTV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타임라인을 분석해 보니까 먼저 그 아이가 태권도장에서 배우고 있었는데요. 조 씨하고 아이를 목 졸라서 한 5시 반에서 6시쯤에 살해를 한 다음에 태권도장에서 바로 그 조 씨의 자동차, 승용차를 타고 자택으로 갑니다. 자택에 가서 이 조 씨의 남편까지 살해를 했습니다. 다음 날 이 연락이 안 되니까 직장 동료나 지인들이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일가족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현재 언론, 호주 언론에서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뭐 호주 시민권자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이 사람 피의자 유광경이 발견된 곳이 뜻밖의 장소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피의자 유 씨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웨스트미드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였는데요. 가슴과 팔에 그 자창을 입은 채로 왔던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 씨 같은 경우가 이 피해 여성의 남편인 조 씨를 살해한 직후에 병원에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슈퍼마켓 주차장에서 뭐 공격을 당했다라고 경찰에 좀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이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고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상태인데 이게 이제 혹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현지 경찰은 어제인 21일 날 유 씨의 단독 범행에 무게를 두고 지금 일가족 살인 혐의로 검찰에 이제 송치를 한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경찰의 경호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감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병상에 있는 유 씨에 대해서 신문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지금 우리 채팅창에서도 가족 여러분들이 이 태권도에 대한 모욕이다. 진짜 태권도 이런 무술 아니잖아요. 예? 당연히 그렇죠. 게다가 이제 해외에서 알려진 한국의 태권도 마스터라는 이름을 쓸 정도의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충격적인데 하필 또 그동안에 본인이 이 광고했던 홈페이지나 SNS 통해서 광고했던 경력들도 지금 허위로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홈페이지 사진 같은 거 보셨는데 거기 보면 시드니 올림픽에 태권도 선수로 출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다라고 하는데 호주 태권도 협회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 아, 호주 국가대표로? 예, 그렇습니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고요. 또 맥쿼리 대학의 선임 교수로 나가고 있다라는데 맥쿼리 대학 데이터베이스에는 유광경이라는 이름 자체가 기록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드니 대학에서는 박사학위를 받고 있다라고 했지만 시드니 대학교의 재학생도 졸업생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가 허위라고 하지만 교민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평판은 또 좋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평소에 온화하고 또 가정적이란 말까지 들었다라고 해서 지역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아들이 그 해당 유 씨의 해당 태권도장을 다녔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아이를 이렇게 보내는 그렇죠. 그 태권도장의 사범, 학부모 사이가 좋잖아요. 그렇죠.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어쨌든 일가족을 살해했기 때문에 동기 파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살인 사건이고 그러니까 동기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뭔가 치정에 의한 살인이나 아니면 이 가정폭력이라든지 또 이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었다 이런 게 보도된 바가 있긴 한데 이건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진술에 따르면 부부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동기 부분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게 교수님, 일단 뭐 지금 채팅창에서도 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범죄 피의자, 특히나 이런 살인범, 흉악범들 피의자 단계에서도 뭐가 됐든 저렇게 호주 언론은 얼굴을 공개한다. 뭐 저희가 항상 뭐 사건 반장에서 이런 흉악범 신상 공개에 대해서 뭐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참 뭐 현재 언론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보내드립니다만 참 저는 솔직히 부러워요 이럴 땐. 예. 글쎄요, 태권도에 아이를 보낸 그 부모 일가족을 모두 살해한 것이 도대체 어떤 범행 이유로 이제 그런 범행을 했는지가 상당히 궁금하긴 합니다만 어쨌건 이 경찰에서 판단했을 때 이 단독 범행으로 일단은 이제 그 결론을 내린 그런 상태인데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신상 공개라고 하는 것이 즉 특강법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이제 그 발표를 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0명당 한 3명, 4명 이 정도밖에 그 공개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뭐 호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호주 당국에 있어서의 어떤 조치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외국에서 저런 것들과 연관돼서 저런 식으로 어떤 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저게 합당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그것에 대해서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전 단계로 원위치 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계속 속보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